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낮, 그리고 저녁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의 향상,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과학적 웨이트, 과의 시간 김정민입니다. 학생분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은 과의 시간, 우리는 과학적 웨이트를 위한 과의 시간. 그 두 번째 방송으로 영양학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변화를 위한 웨이트, 다이어트, 근육 성장, 체력 향상, 재활 운동, 다양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진행되는 운동. 그 운동이 이루어지는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올바른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또한 결과 역시 올바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영양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는 근육 성장 때문에 운동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질문을 해서 답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 그것부터 이해가 시작되어야 영양학이 보이기 시작하며 여러분이 찾는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어려워했던 영양학,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 태어나 성인이 되고 한평생을 살고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내 몸의 모든 장기와 세포들은 자신의 역할을 해 나아가며 나의 몸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내 몸의 장기 그리고 다양한 모든 세포들이 살아있으며 자신의 역할을 하기에 우리는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뇌의 기능이 유지되기에 기억, 판단,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심장과 소화기관이 자기 역할을 하기에 먹고 마시고 공급된 에너지와 영양소를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조직에 공급하며 그들 역시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면역력이 유지되고 각종 세균 등과 맞서 싸울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아픈 몸의 회복 그리고 향상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해서 근육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체 기능, 근육 성장을 원하는 분들이 근육 내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모시켜 근육세포가 자신의 일을 하며 근육의 중량 과부하에 의한 상처가 발생되었을 시 회복과 근섬유의 비대까지 만들어주는 신체 기능, 교통사고 등에 의해서 재활을 통한 운동 시 각종 회복, 기능적인 회복 등이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우리 신체의 기능. 우리는 이처럼 우리 몸의 장기들과 기관들, 각 세포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에 건강하며 또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느 장기가 약해져 있고 또는 어떠한 세포 조직이 약해져 있다면 기능적인 저하가 일어나고 작은 부분의 손상에도 우리 몸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도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의 모든 조직 세포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어도 우리 몸의 모든 조직 세포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위 기능이 저하되어도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의 모든 조직 세포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소장의 기능이 저하되어도 우리 몸의 모든 조직 세포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몸의 각 장기와 세포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에 하나만 기능이 떨어지고 손실되어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장기들,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소들이죠. 우리는
배가 고파서 또는 맛으로 음식을 먹지만 결국은 엔진오일 교체 시기가 된 자동차에 엔진오일을 그리고 경유가 떨어지면 경유를 넣듯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영양소이기에 공급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시기별로 오일류, 경유를 넣어주듯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영양소 등을 공급해주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흔히 식사라고 칭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해진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성인이 되면서 자의에 의해서 하루 2번의 식사 또는 한 번만 식사를 하는 분들도 있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막상 다이어트나 근육 성장, 재활 등을 위해서 운동을 접하다 보니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무엇을 왜 공급해 주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얼만큼만 궁금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기에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몸의 기능이 모두 정상적이어야 다이어트 시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근세포가 사용하도록 기능이 발휘될 것이고, 내 몸의 기능이 모두 정상적이어야 근육 성장 시 에너지 공급 사용을 통해서 근상처를 발생시키고 회복을 만들어내어 근비대를 만들어낼 것인데, 세포 형성에 도움이 되는 지방을 섭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극단적인 식단 등을 다이어트 식단, 근육 성장 식단이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몸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드세요. 날씬한 사람이 이렇게 드세요. 여러분은 신뢰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생각을 맡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다이어트, 근육 성장, 심지어 재활에 있어서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이전에 인간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영양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영양학의 개념을 외우는 것이 아닌 이해하게 된다면 참으로 쉬운 것이 영양학이지만 외우려고만 한다면 그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외울 것이 너무 많아서 외우다 보면 지워지는 것들도 태반이죠. 영양학은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외 시간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은 이미 영양학의 이해가 시작되신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내 몸에 생존이 있고 건강이 있어 기능이 유지되기에 다이어트나 근육 성장이나 재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탄수화물 적거나 많아도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지방 사용도, 근성장도, 건강 등 기능의 유지도 어렵게 되는, 단백질 적거나 많아도 신체 기능이 떨어지며 문제가 발생되는, 지방 섭취 적거나 많아도 기능이 떨어지며 다이어트, 근육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3대 영양소, 영양학의 가장 기초. 하지만 단백질만 먹고 다이어트해요, 탄수화물은 몸에 좋지 않아요만을 이야기하는 방송, 지방은 아예 섭취하지 못하게 하는 다이어트 등 정말 다양한 섭취 방법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지금,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식단이 올바른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더 나아가 인간의 신체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영양학에 입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혹 나를 지도한 트레이너가 이렇게 먹으라 했는데요, 다이어트 코치라 해서 이렇게 먹으라 했는데요,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지식을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질문들이 됩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빠른 답을 찾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해드린 부분을 좀 더 줄여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양학이란 인간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어떠한 것을 먹어야 하는가? 생존을 해야 한다. 각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근육 성장도 할 수 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의 경험에 의해서 정해진 이렇게 드세요. 지식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보여지는 멋진 몸의 신뢰만으로 나의 몸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카페인 보충제를 과용해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되어 인슐린을 주사로 맞아야 하는 신체 내 당 조절을 못하는 당뇨병에 걸릴 수도, 체중당 몇 그램의 단백질을 먹으라는 말만 맹신하고 먹다가 요산 때문에 신장이 고장나서 신장병에 걸려 투석을 하면서 후회를 할 수도, 그만큼 누군가에게 식단을 제공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그 사람의 생활을 살피면서 정해 주어야 하지만, 자신들도 영양학에 대해서 이해가 시작되지 않았으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는 트레이너로서 자신의 회원에게 식단을 제공하는 우리 몸에 대한 관심, 그리고 몸에 대한 인체의 과학적 지식,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양학이며, 영양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리학 등 다른 학문까지 모두 이해해야 하는 것이기에 더욱 어려운 나의 몸, 나의 생명, 내 몸이 건강해야 다이어트든 근육 성장이든 재활이든 모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렇다면 탄수화물 얼마, 단백질 얼마, 야채 얼마, 이것으로 온전한 식단이 완성될까요? 모두 다른 신체 스펙, 근육량, 지방량, 키와 신장의 차이, 생활의 차이,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일상 또는 저번 주와 다른 이번 주의 생활, 시시각각 변화를 주어야 하는 식사 에너지원과 영양소의 공급,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면 다이어트를 하면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것만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면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것만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영양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렇게,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가 아닌 이분은 이렇게, 저분은 저렇게, 그리고 이때는 이분은 이렇게, 이때는 저분은 저렇게 드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만큼 모르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영양학에서 다이어트 식단, 근육 성장 식단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것을 누군가는 따라하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신뢰가 생기며 오히려 인체의 과학적 영양학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마치 지식인 것처럼 맹신하게 되는 그러한 삶. 영양학의 시작. 영양학에서는 한 명의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며 왜 먹어야 하는지, 생리학에서는 먹는 이유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영양학과 생리학이 하나로 이해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지식을 갖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먹어야 했던, 먹어야 하는 방법, 그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방송, 영양학의 기초. 영양학에서는 다이어트 식단, 근육 성장 식단이 없다. 인간의 신체 기능이 모두 유지되어야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다.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향상되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그 해답을 찾는 여행. 다음 세 번째 방송, 기초대사량의 비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외 시간, 그 두 번째 방송,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을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야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요. 문명이 발달될수록 단점은 지식이 아닌 것들 역시 쉽게 접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을 위한 과외 시간, 좋은 아침, 낮, 저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